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IEA에 따르면 현재 0.3%에 불과한 해상 풍력 에너지 용량이 2024년까지 3배 증가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난 10년에 걸친 유럽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욕구에 따라 용량이 미국의 2배를 넘어섰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높은 관심 때문인지 메이저 석유 회사 중에 유럽 회사들이 에너지 전환을 꿈꾸며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쉘은 석유 제품 판매를 2035년까지 약 30% 감소하고 2050년까지 65% 감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메이저들이 이렇게 태양열과 풍력 등 그린 에너지로 치고 나갈 때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결국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전환한 북유럽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여전히 1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린 에너지는 과학이나 공학이라기보다 정치적 이념이나 기분 좋은 감정에 기반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 요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입니다. 문제는 유럽의 메이저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사업을 사들이고 있는데 인수합병으로 들인 돈에 비해 수익성이 별로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의 마진은 석유 생산보다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으로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전력 유틸리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경영진들이 대규모 인수를 통한 사업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걸로 봐서 이런 상황은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쉘은 2014년에 랩솔의 LNG 사업을 인수했고 2016년에 비지그룹을 53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천연가스 생산을 크게 늘렸지만 약간 무리한 인수로 인해 자금 조달과 배당금 지원을 위해 꾸준히 자산을 매각해왔고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생산량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킨 게임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주가가 한창 올라온 시점에서 164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으로 낭비해버렸습니다. 유정의 자연적 감소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평균 매장량 대체 비율은 48%에 불과했고 매장량은 6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평균 매장량 대체 비율인 RRR은 회사의 매장량에 추가된 석유의 양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며 투자자가 운용 성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 기준입니다. 참고로 100% 기준은 현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노블 에너지를 인수한 쉐브론이나 가이아나 해양유전에 투자한 엑선 등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물론 매장량과 생산량은 퇴보하고 있지만 미국의 멕시코만, 중동의 오만,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같은 전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자산들은 뛰어난 질과 낮은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걸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이 30불 초반의 자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당분간 매장량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운스트림의 정유소 및 주유소는 업스트림만큼 수익성이 좋지는 않지만 어려운 시기에 쿠션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는 리테일 수요까지 폭망시켜서 정제 마진과 주유소 수익이 줄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66%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한 1,500명의 직원을 포함해서 2022년 말까지 9,000개 일자리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석유 생산 비용도 40% 절감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핵심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큰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은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토탈도 재생에너지 및 전기에 대한 총 투자가 현재 2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로 증가할 계획이며 석유 제품 판매는 향후 10년 동안 4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P 역시 2050년까지 연간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석유 판매는 40%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쉘, BP, 토탈 및 기타 유럽의 대형 석유 회사들의 그린 에너지 Y 외도는 시대를 앞서 나간다기보다 미래의 매장량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향후 유가가 높아져서 경쟁자인 미국 업체들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인수합병에 쏟아부으면서 전문성도 전혀 없고 마진율도 적은 전혀 다른 사업에 대한 쉘의 500억 달러짜리 도박이 성공할지는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오일 사업 내에서 쉘의 희망은 다음 세대 에너지로 넘어가는 중간다리인 천연가스 자원에 많이 투자했고 아시아에서 전문 딜러로서 사이즈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는 환경 문제가 불거지는 요즘 향후 수십 년 동안 가교 역할을 하는 연료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처럼 쉘을 통해서 호주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계속해서 러시아,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수입할 겁니다. 쉘은 2050년까지 오일 제품의 생산을 꾸준히 줄일 계획이지만 천연가스와 오일의 비중을 3대1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쉘의 주가는 현재 25년 만에 최저가 근처라 박앤셀러 보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종 대기업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고 성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아마도 수년 동안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석유 기업들이 결국 디지털로 전환이 늦은 코다 풀린 꼴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재생에너지 회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일 회사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